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흔들리는 세계 증시, 이대로 다시 하락일까? 그리고 세계 증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특히 세계 증시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전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재료들은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순수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평선 라인, 그리고 지지 저항 라인들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지금 위치에서는 상승이다 하락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확하게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중요 포인트들을 돌파할 때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 중요 포인트를 혹시나 이탈하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춰 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코스피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코스피는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 이렇게 저점을 점점 낮아지는 추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을 단기간 이탈했지만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올라가면서 241선 저항에 명확하게 맞고 마지막 거래일은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요 단기간 그래도 상승한 폭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요 갭 있죠? 요 갭을 메꾸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살짝 갭을 메꾸는 흐름으로써 내려왔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락이 더 커지면서 요 하락 추세선을 다시 한번 이탈하면 요거는 꽤 힘들 수 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추세 라인들 쭉 연결을 한번 해 보시고, 요 구간 다음 거래일에 거의 5일선과 비슷하게 맞을 것 같은데, 5일선과 혹시나 요 하단 추세선을 다시 이탈했을 때는 계속해서 2400에서 명확하게 지지 라인을 만들어 주고 있었는데, 2400까지도 이탈할 수 있는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241선 저항 한번 맞았죠? 그러면 살짝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5일선 부분, 그리고 이 하단 추세선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면서 21선과 241선이 겹치는 라인을 발생을 시킬 텐데, 그 포인트가 대략 한 2480 정도 될 것 같아요. 2480을 다시 한번 돌파해 간다면 점점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림. 그러면 요 구간 대략 요 말씀드렸던 요 추세 라인을 이탈한다, 5일선 이탈한다, 오히려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요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매수 흐름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약간 마지막 거래일은 이렇게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과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늘면서 빠졌다는 거는 약간은 그렇게 기분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정 후에 반등할 수 있을지, 조정이 강해지면서 결국에는 지지라인 이탈하면서 쭉 빠질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더 좋질 않죠. 빠질 때도 정말 크게 하락을 했었고, 이 하락에는 또 아무래도 2차 전지 이런 흐름이 같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 그리고 코스피에 비해서 강하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 보통 가벼운 종목, 시총 가벼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빠질 때 훅훅 빠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하락폭이 더 강해졌고, 그리고 제가 그렸던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하나 쭉 그어놨는데, 요 구간을 지금 연결해서 한번 그어 본다면 지금 요 지지 라인에 걸쳐져 있으면서 마지막 음봉을 마무리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2.13%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회복해주면서 마이너스 1.53%로 그래도 마지막은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회복이 다시 한번 반등의 힘으로 만들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잠깐 이렇게 회복을 해줬다가 크게 빠지는 흐름이 나올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아래에 241선이 있는데, 241선을 혹시나 5일선과 함께 겹쳐져 있는 구간, 이 포인트가 대략 816포인트네요. 항상 816포인트에 대해서는 중요한 지지 역할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816, 815 이렇게 딱딱 맞는 구간이 정확하게 있죠. 요번에도 요 815, 816 구간이 중요한 방향성을 가지는데,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 포인트가 될 거고, 요 구간 혹시나 이탈하면서 빠진다, 정말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결국에는 더 빠지면 이런 구간들까지 대략 750대까지 750, 76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는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815 버텨주는지 꼭 보시고, 그리고 더 올라 결국에는 이런 구간
마지막 조정으로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위에 있는 241선 대략 850포인트 있네요. 850포인트까지 쭉 당겨서 올라가 줄지 요 정도만 코스닥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역시 더 불안한 거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불안한 것 같고, 특히나 에코프로가 금요일 이제 장 끝나고 시간 외에 요 발표를 했었는데, 요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최근에 단기 반등이 나왔었죠. 단기 반등이 나왔고 요 구간에서 뭐 수요일 날 7% 상승, 그리고 목요일 날 3%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이 있었다가 지금 실표 당일 날에 지금 장중에 마이너스 4.5%가 하락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121선 살짝 돌파했다가 눌리면서 121선, 5일선 사이에 끼어 있는 캔들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살짝 돌파했다가 빠지는 위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게 지금 에코프로가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 외로 하락을 하면서, 제가 체크했을 때 80만 3천 원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요 라인이 80만 3천 원인데 다시 한번 최근에 지지를 받고 올라왔던 하단 볼린저 밴드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위치에서 혹시나 다시 한번 80만 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21선, 121선 결국에는 만났는데 캔들이 5일선 아래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는 에코프로 매수하실 분들 생각하고 계시더라도 적어도 5일선, 121선, 21선 돌파되는 캔들을 보고 매수하는 게 저는 그래도 안정적일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지금 위치에서 증시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그냥 쭉 미끄러지면서 계속 급락이 나올 위험도 분명히 있는 위치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닥과 연결돼서 에코프로까지 봤고, 이번에는 세계 증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미국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는 이런 추세 라인을 길게 그렸고, 최근에도 이렇게 이 지지 라인을 받으면서 반등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 추세 라인 또 이렇게 선이 예쁘게 그려지는데, 아직 요 구간까지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만 61선 저항을 맞고 지금 어제 오늘은 살짝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락하는 와중에도 바로 아래 돌파됐던 121선, 21선 라인이 강하게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21선이 대략 13,370포인트 정도 되는데, 13,370포인트 혹시나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면 요거 나스닥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 구간 이탈하면 결국엔 요 추세선 라인을 이탈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단기 급락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요 하단 저점이 낮춰지는 요 구간들, 요 라인까지 대략 12,800포인트 혹은 12,800포인트에서 버텨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241선 대략 한 12,4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추세 라인에서는 요 선과 요 선 라인을 점점 약간 응축하면서 이평선을 모아가는 그림을 보여줄 것 같은데, 모았을 때 다시 한번 하락할지 상승할지를 방향을 결정해 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명확하게 121선, 21선 이탈하면서 하락, 그리고 요 추세선 하락하면 단기 급락이 나올 자리라는 거를 체크하시고,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저항받았던 61선 돌파, 위에 있던 볼린저 밴드 돌파, 그리고 요 상단 추세선 라인까지 돌파하면 분명히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요 안에서 지금 상승일지 하락일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명확하게 지지 라인, 저항 라인들 방향성을 잡는 거를 확인하시고 매매하는 게 꽤나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S&P 500도 볼게요. S&P 500도 사실 비슷하죠. 이렇게 지금 최근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 좋게 121선, 5일선, 21선 거의 겹쳐져 있는데, 121선, 5일선은 일단 마지막 거래일 이탈했고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21선 버텨주는 모습인데, 나스닥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겠죠. 이렇게 21선 혹시나 다음 거래 이탈하면 이것도 단기적으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이 부분 21선 결국 버텨내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 추세 라인을 돌파할 때 강한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추세 라인들 꼭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3% 가장 강하게 하락했고, 그 중간인 S&P 500은 마이너스 0.5% 하락,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 그나마 버티면서 그래도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0.12% 상승. 하지만 다우 같은 경우가 훨씬 많이 빠졌었고, 우량주들이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 하지만 차트도 일단 21선, 121선, 5일선 거의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인데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한 모습이 있고, 다음 거래일에 음봉으로 마무리해줄지, 그리고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건지, 이 방향성에 따라서 요거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세계 증시 중에 가장 약한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위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어제 돌파됐던 5일선을 다시 한번 바로 이탈하면서 약한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요 수평 지지 라인 대략 3078포인트를 이탈하려는 약간 위험한 모습이 있으니까 이 포인트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 다지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아시아 증시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0.5% 조정받았지만 단기적으로 올랐던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크게 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0.5% 빠진 건데 61선 다가가서 약간 눌리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바로 아래에 좋은 이평선 지지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다른 세계 나라 증시보다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버텨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은 차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본 차트가 그나마 가장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마지막은 좋지 않게 마무리를 했죠. 유로스톡 50 지금 마이너스 1.5% 마무리하면서 최근에 돌파됐던 21선, 5일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버텼던 구간이 의미 있게 수평 저항 지지 라인을 했던 구간이 대략 4120포인트 요 구간까지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잡힐지, 아니면 바로 5일선 21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줄지 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한번 보도록 하고 마무리할게요. 홍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일본과 유사하게 최근에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여줬죠. 계속해서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일본과는 다르게 오히려 하락폭을 꽤나 키우면서 빠졌다. 마이너스 2.3%대로 정말 큰 급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5일선, 21선 버텨주는 모습이 있고, 다시 한번 세계 증시 반등하면서 요런 갭 뛰었던 구간들이 많이 비워져 있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잠깐 메우러 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다시 한번 메우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하지만 최근에 돌파됐던 21선 지금 17,700포인트인데 요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빠지면 점점 다시 한번 요 바닥권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세계 증시에 대한 지수 차트를 봤고, 우리나라 지금 중요 주식 대장주로 꼽힐 수 있는 종목들만 일단 가볍게 한번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시나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고 있었지만 위에 있는 이평선 라인들이 모여 있으면서 윗골이 달면서 어느 정도 저항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인트가 정확하게 69,000원 보면 될 것 같아요. 딱 69,000원에 이평선이 강하게 밀집이 돼 있고, 마지막 거래일은 빠지면서 뛰었던 갭을 잠깐 메꾸러 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요 메꾼 갭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69,000원 돌파되면 좋은 흐름이 나올 거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 보이죠. 5일선을 혹시나 이탈한다. 다시 한번 이 바닥을 체크하러 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5일선 이탈하는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69,000원 넘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도체 관련주 얘기하면서 좋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사라면 SK하이닉스 살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많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고점은 1.6%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그나마 다시 한번 상승 캔들을 만들면서 0.4% 마무리해주는 부분. 지금 아직도 요거는 지금 매수를 그나마 지금 지수가 흔들릴 때 내가 매수가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나마 괜찮은 종목은 저는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또 마찬가지죠. 1.5% 빠지긴 했지만 지수에 비해서는 그래도 버티는 모습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5일선,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요 캔들을 소화하러 갈 가능성 적어도 볼린저 밴드 상단 36,000원 요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의 폭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강하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만들어줬고 근데 지금 조금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 말씀드리는데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마지막 거래일에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어제 급락을 했는데 엔비디아 차트만 잠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엔비디아를 안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반도체만 단순 설명했을 때는 약간 다음 거래 월요일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을 할 때 약간 당황할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3.16% 하락하면서 5일선을 타고 잘 올라가다가 단기적으로 상단 볼린저 밴드 저항을 맞고 5일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엔비디아가 3% 하락을 했으면 대부분 월요일에 한국 반도체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갭 하락을 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도 약간 마이너스 1%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는 부분 ISC 마찬가지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역시나 지금 엔비디아 하락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갭 하락하면서 시작하겠죠? 갭 하락하면서 시작했을 때 다시 한번 하락을 했다가 요 앞에 고점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21선, 5일선 돌파됐던 구간 대략 8만원대인데 8만원대를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폭을 키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SK 홀딩스 역시나 시장보다 강한 종목으로 버텨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흐름에 따라서 유진테크도 강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할 텐데 21선 이탈하는지 21선 버티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제가 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약간 위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적 어닝 쇼크가 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 만약에 80만원대를 이탈하면 다시 한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적어도 에코프로 매수하려면 121선, 21선을 돌파되는 캔들을 보고 매수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봤던 것 중에 한온 시스템이 자동차 관련주인데 장대 연봉을 쭉 뽑으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래량도 실려 있고 개인만 일방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는 관심 종목에서 일단은 빼놓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음봉 버티다가 음봉 명확하게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원택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나왔죠. 결국에는 요 지지 라인이 강했던 박스권이 있었는데 요 구간까지 결국에는 61선과 함께 강하게 이탈 마찬가지 장대 음봉 개인의 강한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요 종목도 잠시 동안은 관심 종목에서 지워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강했던 거는 화장품 관련주들 몇몇이 강했습니다. 잉글루드렉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가는 굉장히 강한 모습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박스권 살짝 돌파되니까 그 이후로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좋게 말씀드렸던 JYP 같은 경우에도 엔터주 중에서 가장 강하고 요거는 조금 더 조정이 있다면 그리고 적어도 61선, 121선 가격대가 11만 6천 원대인데 11만 6천 원을 명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다. 그리고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엔터주 중에서는 그래도 JYP가 베스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 이렇게 하나생명 3% 반등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좋게 많이 말씀드렸던 금융주 중에 은행주들 JB금융지주 조정 한번 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승 좋게 보이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한번 눌려줬다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의미 있던 종목들 체크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일단 세계 증시의 흐름 방향성에 대해서 지수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